안녕하십니까. 전학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 4번 공기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비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공기가 들어갔느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비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가스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스량은 이론가스량과 실제 가스량이 있는데 가스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기비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기비는 다른 말로 과잉공기계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과잉공기계수를 줄여서 공기비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에 보면 배출가스의 분석치가 나와요. 그래서 배출가스를 분석해 보니까 CO2, O2, N2의 퍼센트가 주어졌어요. 자, 이 경우에 공기비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N2의 퍼센트 나누기 N2% 마이너스 3.76 곱하기 O2%입니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N2%는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N2%가 만약에 안 주어지면 전체를 100으로 놓고 여러분들 지금 배출가스의 함량을 다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N2가 나옵니다. 자, 문제. 석탄 사용 가열로의 배기가스를 분석한 결과 CO2가 15%, O2가 5%, N2가 80%였다. 공기비는. 자, 여기서 공기비는 과잉 공기계수 같은 뜻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자, 똑같은 식에서 N2% 자리에 80%, 자, 그리고 O2 자리에 5% 따라서 계산하면 1.31. 그래서 공기비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공식만 정리를 해주면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과잉공기율입니다. 과잉공기율이라는 것은 공기가 얼마만큼 많이 들어갔느냐. 그래서 과잉공기율을 나타냈을 때 M-1 곱하기 100으로 나타나요. 여기서 M이라는 게 공기비입니다. 그래서 공기비가 주어지게 되면 과잉공기율을 계산할 수 있듯이 과잉공기율이 주어지면 공기비를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잉공기량이 20%예요. 그럼 여기에서 20%라고 하면 전체가 원래는 몇 %였어요? 100%였거든요. 그러면 100%에서 20%가 과잉공기량이니까 20%가 더해지는 거죠. 그럼 총 얼마? 120%. 따라서 100으로 나눠주면 공기비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공기비가 1.2. 자, 또는 과잉공기율이 20%라고 그랬으니까 M-1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해도 공기비 M은 얼마가 되는 거죠?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과잉공기율이 30%다. 그럼 총 공기량은 130%. 퍼센트를 없애기 위해서 100으로 나눠주면 1.3. 그 1.3이 공기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배출가스를 분석했는데 O2%만 주어질 때예요. 그래서 O2%만 존재했을 때 공기비를 구하는 조건은 21 나누기 21 마이너스 O2%예요. O2%만 주어졌을 때. 자, 그러면 문제 8번. 배기가스 중에 일산화탄소가 전혀 없는 완전연소가 일어나고 O2가 10.5%라면 공기비는. 그러면 여기서 O2%만 주어졌으니까 O2 자리에 10.5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2.0. 그럼 5%만 주어졌는데 1번식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1번식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 실기에서는 무조건 오답 처리하니까 조건에 맞는 식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했을 때도 공식을 무작정 암기하시면 안 되고 단서에 맞는 공식을 암기를 해서 단서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조건에 보시면 실제 공기량과 이론 공기량이 주어진 경우에요. 그럼 실제 공기량은 MA0라는 A, 이론 공기량은 A. 그럼 공기비가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실제 공기량에서 이론 공기량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왜? 여기서 여러분들 A라는 실제 공기량은 MA0, 이론 공기량은 A0. 그럼 나누기가 되면 공기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나눠준다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CO2 max와 CO2의 퍼센트가 있어요. CO2 max라는 것은 CO2의 최대값, 그리고 퍼센트라는 것은 CO2의 농도. 그래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나눠주면 공기비. 그래서 CO2에서 최대값이 큰 값이니까 CO2의 최대값에서 CO2의 퍼센트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제일 자주 나오는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문제로 출제되는 공기비를 봤어요. 그러면 이론으로 출제되는 공기비를 보겠습니다. 자, 공기비는 두 가지죠. 공기비가 작을 때, 그리고 공기비가 클 때 두 개예요.
공기비가 작다는 소리는 연료에 비해서 공기가 적게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공기비가 크다는 것은 연료에 비해서 공기가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공기비가 작게 들어간다는 소리는 불완전연소. 공기비가 크다는 것은 완전연소는 아니죠. 완전연소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 공기비가 작을 때를 보시면 불완전연소가 되니까 불완전연소 시에서 배출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뭐죠? 일산화탄소라는 CO와 탄화수소라는 HC가 가장 많이 배출되죠. 그래서 불완전연소 시에서 배출되는 CO와 탄화수소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또 불완전연소 시에서 매연이나 검댕이 발생하죠. 매연이나 검댕이 발생량이 증가해요. 그러면 연료가 다 안 타니까 연소 효율은 어떻게 되죠? 연소 효율은 연소가 잘 돼야지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 연소가 뭐예요? 연료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가 다 안 타니까 연소 효율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거죠. 자, 반면에 공기비가 클 경우에서는 완전 연소는 아닙니다. 자, 공기비가 클 경우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하면 일단은 연소실의 연소 온도가 낮아져요. 공기비가 크면. 자, 그리고 통풍력이 강해서 배기가스에 의한 열 손실이 증대를 해요. 그리고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함량이 증가해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고온에서 많이 발생하는 물질이거든요. 자, 그리고 CH4나 CO, 탄소 등의 물질의 농도가 감소해요. 이건 뭐냐면 CH4나 CO나 탄소는 연료입니다, 연료. 그러니까 연료는 감소해야 되겠죠, 그죠? 타니까. 그리고 방지시설의 용량이 커지고, 그리고 에너지 손실이 증가해요. 방지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제거 시설인 방지시설의 용량이 커진다는 거고, 그리고 희석효과가 높아져서 연소 생성물의 농도가 감소해요. 연소 생성물. 그럼 연소물과 생성물 있잖아요. 연소 성분이 연소를 하게 되면 발생되는 게 연소 생성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연소에 가깝기 때문에 연소 생성물이 적게 배출되는 게 공기비가 클 때예요.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예시 9번에도 있겠지만 공기비가 작을 경우의 특징이 아닌 것은, 또는 공기비가 클 경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데, 주로 공기비가 클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틀린 설명은 이렇게 나오고, 보기 중에서 공기비가 작을 경우를 한 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비가 작을 경우, 다시 말해서 불완전 연소가 되는 경우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문제 9번. 연소장치에서 공기비가 큰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공기비가 큰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렸어. 그러면 공기비가 작은 경우에 있다는 소리죠. 자, 연소실에서 연소 온도가 낮아집니다. 배기가스 중에서 고온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증가해요. 자, 불완전 연소로 생기는 일산화탄소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일산화탄소는 공기비가 적을 때. 그리고 통풍력이 강해서 배기가스에 의한 열 손실이 커져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기비가 클 조건과 공기비가 작은 조건은 정확하게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자, 그럼 우리가 공기를 공급을 하잖아요. 공급되는 공기량을 실제 공기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기량의 단위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시면 S미터의 삼성 per kg이라고 하면 고체나 액체 연료 1kg당 주입되는 공기량이에요. 그러면 공기량의 기본이 뭐죠? 이론 공기량. 그러면 주입되는 공기는 실제 공기량이거든요. 실제 공기량은 이론 공기량에 뭐를 곱한 값이에요? 공기비를 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실제 공기량이라는 것은 공기비 곱하기 이론 공기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10번.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자 한다. 중량 분율로 탄소가 11%, 수소가 3%, 산소가 13%이고 기타 성분, 불륜분이 73%일 때 소각로에 공급해야 할 실제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단 과잉 공기 계수는 1.15. 그럼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되죠? 공기비, 이론 공기량 두 개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공기비가 주어졌어요. 공기비 M은 1.5. 그럼 이론 공기량을 계산해야 돼요. 따라서 원소 분석법에서 이론 공기량 구하는 공식 알고 있죠?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0 플러스 3.33S예요. 그러면 탄소 자리에 탄소의 함량이 11%니까 0.11, 수소 자리에 3%니까 0.03, 그리고 O 자리에 13%니까 0.14. 나머지는 불륜 성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가 없다는 소리야. 생략. 따라서 계산하시면 이론 공기량은 1.3446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나와요. 그러면 실제 공기량은 어떻게? 이론 공기량 주어진 1.5에 공기비 1.5에 이론 공기량 우리가 계산한 값 1.3446 S미터의 삼성을 곱하면 되죠. 따라서
실제 공기량은 2.02 S미테일 삼성 per kg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면, 자, 단위를 잘 보시면 단위를 보고 판단하거든요. 단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급 공기량을 계산하는데 S미테일 삼성 per kg이 아니고 hour로 계산하라고 그래요. S미테일 삼성 per kg은 이론 공기량의 단위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공기량이라는 것은 이론 공기량에서 공기비를 곱하면 되는데, 이렇게 시간당으로 나오면 시간당이 들어가는 것은 시간당 주입되는 연료량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기비 곱하기 이론 공기량 곱하기 연료량을 곱해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시간당으로 나오면 실제로 보면 공기는 주입하는 공기량 하면 실제 공기량을 뜻하거든요. 실제 공기량은 공기비 곱하기 이론 공기량, 여기에서 시간당으로 나온 연료량을 곱해주면 돼. 그래서 공기비 곱하기 이론 공기량 곱하기 연료량. 아시겠죠? 그래서 단위를 보고 판단하면 돼요. 탄소, 수소, 황의 중량비가 83, 14, 3%인 폐유 3kg/h를 소각시키는 경우에 배기가스의 분석치가 CO2가 12.5, O2가 3.5, N2가 84%였다면 매시 필요한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지금 보시면 S미테일 삼성 per hour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공기비를 계산합니다. 배출가스 분석치를 이용해서 공기비는 질소의 퍼센트 나누기 질소의 퍼센트 마이너스 3.76 곱하기 O2의 퍼센트예요. 그러면 N2가 지금 몇 퍼센트? 84%, 84, 84. O2가 몇 퍼센트? 3.5%. 그래서 공기비는 1.1858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론 공기량 계산해야죠. 공기비의 기본은 이론 공기량. 따라서 이론 공기량은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0 플러스 3.33S의 공식을 씁니다. 그럼 8.89C 탄소 자리에 83%니까 0.83, 26.67 H 자리에 14%니까 0.14, 그리고 산소 없어요. 생략. 그리고 S 자리에 3%, 그래서 0.03을 대입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 이론 공기량은 11.2124 S미테일 삼성 per kg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된 1.1858이라는 공기비와 여기서 11.2124 S미테일 삼성 per kg이라는 이론 공기량을 곱하면 뭐가 돼요? 실제 공기량이 돼요. 그죠? 여기에 뭐를 곱하면? 연료량을 곱하면 시간당 공급되는 공기량이 나오는 거죠. 연료량은 얼마? 여기 폐유 3kg/h. 따라서 공기비, 이론 공기량, 그리고 연료량 따라서 계산하시면 공급되는 공기량은 39.89 S미테일 삼성 per hour예요. 그래서 S미테일 삼성 per kg이라는 kg당으로 나오면 실제 공기량. 그래서 공기비와 이론 공기량을 곱하면 돼요. S미테일 삼성 per hour로 나오면 시간 단위가 나오면 공기비 곱하기 이론 공기량 곱하기 연료량.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고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체 연료의 연소 계산식입니다. 기체 연료의 연소 계산식은 여러분들이 완전 연소 반응식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완전 연소 반응식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메탄을 많이 쓰니까 메탄을 산소하고 결합을 시켜요. 연소를 시킨다는 것은 산소하고 결합시킨다는 소리거든요. C가 O하고 만나면 CO2가 나와요. H가 O하고 만나면 H2가 나와요. 개수를 맞출 때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옵니다. H 뒤에 있는 숫자가 H2 앞에 와요. H2는 H 두 개짜리니까 수소가 2분의 4는 2개. 그리고 역으로 화살표 오른쪽에 산소를 맞춰요. 두 개짜리가 1개, 한 개짜리가 2개, 4개. 그러면 O2 2분의 4는 2개. 연료에 산소가 있나 없나를 봐야 돼. 없으면 O2에 다 계산해 주면 돼요. 또 한 개, 프로판. 자, 프로판이 C3H8 플러스 O2는 CO2 플러스 H2O에서 자,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옵니다. H 뒤에 있는 숫자가 H2 앞에 와. H2니까 2분의 8은 4. 자, 그리고 저기서 산소 두 개짜리가 3개, 6개, 한 개짜리가 4개, 합이 10개. 그러면 O2 앞에 오니까 O2 2분의 10은 5. 이렇게 맞추면 돼요. 아니면 공식을 이용하면 자, 요거 CmHn 플러스 산소의 개수는 m 플러스 4분의 n, CO2 개수는 m, H2 개수는 2분의 n. 그럼 예를 들어서 C3H8이다. 그럼 여기에서 m이 3이야. 그리고 n은 8이야. 여기서 Cm, C3
HN 8은 M이 3 플러스 4분의 N 4분의 8 4분의 8은 2죠. 3을 더하면 5 MCO2 M3 2분의 NH2 N 2분의 8은 4 반응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맞추든 이렇게 맞추든 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나타냈을 때 기체 연료의 연소 계산에서 S미터의 삼성 per S미터의 삼성 이게 연료예요. 연료. 기체 연료입니다. S미터의 삼성이 가스량이에요. 그래서 연료와 가스량을 체적으로 표현했을 때 고체와 액체 연료는 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질량, 킬로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고 기체는 체적과 질량 다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보통 기체는 체적으로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S미터의 삼성 per S미터의 삼성이 뭐가 되느냐? 체적비가 되는 거예요. 체적비가 뭐가 되느냐? 개수비. 그래서 기체는 반응식만 완성을 시키면 체적비가 개수비이기 때문에 개수비로 문제를 풀어서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론 산소량이야. 그럼 산소의 개수입니다. 그럼 프로판에서 산소가 몇 개죠? 5개. 그래서 산소의 개수는 5가 되는 거예요. 이론 공기량은 이론 산소량 나누기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체적비 0.21. 그럼 프로판에서 이론 공기량을 계산했을 때는 이론 산소량이 5개니까 5 나누기 0.21을 하면 프로판의 이론 공기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OD라는 이론 건연소 가스량은 이론이니까 100%의 공기를 써요. 실제는 과잉 공기량 M. 그래서 1-0.21 A0 플러스 CO2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산했을 때 1-0.21 곱하기 A0는 산소 나누기 0.21 플러스 CO2량 몇 개죠? 3개. 자, 여기서는 5 나누기 0.21 여기서는 5. 자, 그리고 실제라고 하면 1 대신에 M 곱하기 이론 공기량 산소량 나누기 0.21 플러스 CO2량 이렇게. 자, 그 다음에 GOW는 1-0.21 A0 플러스 3 플러스 뭐죠? H2량. 자, H2가 몇 개죠? 지금 4개. 이렇게. 자, 그리고 GW도 M-0.21 A0 플러스 그리고 4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개수비로 푼다는 것은 반응식, 완전연소 반응식만 세우게 되면 아주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기체 연료 계산식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판에 해당하는 개수 맞추는 거, 공식에 의해서 개수 맞추는 거, 그리고 공기량에서부터 가스량 계산하는 식만 알게 되면 쉽게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12번 문제를 볼게요. 자, 12번에 보면 프로판 OS미터의 삼성을 우리가 연소시켰을 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프로판을 완전 연소를 시켰어. 그러면 이론 공기량이라는 것은 이론 산소량에서 0.21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S미터의 삼성, S미터의 삼성은 체적비니까 지금 산소가 몇 개죠? 산소가 5개. 따라서 이론 공기량을 계산했을 때 5 나누기 0.2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연료 1S미터의 삼성에 해당하는 이론 공기량이죠? 근데 지금 연료가 5S미터의 삼성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5S미터의 삼성을 곱하면 5S미터의 삼성 프로판에 해당하는 이론 공기량이 119.05S미터의 삼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번 메탄 1S미터의 삼성을 공기과잉계수 1.8로 연소시킬 경우에 실제 섭연소 가스량을 계산하시오. 자, 메탄을 완전 연소를 시켰어요. 그러면 실제 섭연소 가스량이라는 것은 GW거든요. 따라서 GW는 M-0.21 A0 플러스 CO2량 플러스 H2량. 조금 전에 공기비 이야기했던 그거는 외워놔야 돼요. 따라서 M 1.8 A0 곱하기 M-0.1 A0. A0라는 것은 산소의 개수 나누기 0.21이잖아요. 산소 개수가 지금 몇 개죠? 2개. 그래서 2 나누기 0.1 플러스 CO2량 1개, H2량 2개. 그래서 체적비로 계산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기체에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공연비입니다. 자, 공연비라는 게 뭐죠? 공연비? 공연비라는 것은 공기량에서 연료량을 나눠준 값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공기량을 계산했을 때 질량으로 계산할 때와 체적으로 계산할 때, 그리고 연료량도 체적으로 계산할 때와 질량으로 계산할 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연소 반응식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분자식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완전연소 반응식 이제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을 거고, 공연비를 최적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S 미터의 삼성 per S 미터의 삼성이에요. 공기량도 최적, 연료량도 최적. 그러면 공기량, 우리가 여러분들 반응식이 있으면 공기량을 계산하려고 하면 먼저 뭐를 알아야 되죠? 산소량. 그래서 산소의 개수 곱하기 최적이니까 22.4S 미터의 삼성. 이렇게 하면 공기의 최적의 값이, 산소의 최적의 값이 된다고. 그러면 산소를, 최적의 값으로 계산한 산소를 우리가 공기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를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누기 연료의 개수 곱하기 최적. 그래서 22.4가 생략되면 산소의 개수 나누기 0.21을 하게 되면 공연비를 최적으로 계산하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질량으로 공연비를 계산하면, 질량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킬로그램 per 킬로그램으로 계산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산소의 개수 곱하기 최적 대신에 질량이니까 질량은 분자량을 쓰거든요. 산소의 분자량은 32kg.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 0.232로 나누죠. 그러면 공기량이 질량이 된 거죠. 나누기 연료량, 연료의 개수 곱하기 연료의 분자량,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최적비를 이용하게 되면 공연비를 여러분들 공기량을 최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계산된 공연비의 최적 곱하기 공기의 분자량, 여기에서 연료 개수 곱하기 연료의 분자량으로 계산해 줘도 돼요. 그래서 공연비를 질량으로 계산하는 경우에서는 두 가지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공기비가 얼마라는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2번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공기의 분자량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공기의 분자량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1번으로 쓰든 2번 쓰든 관계없어요. 근데 내가 공기의 분자량을 모르는데 어떻게 2번을 쓰느냐? 공기의 분자량은 보통 29로 가정해서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주어지면 2번을 쓰고 분자량이 주어지지 않으면 1번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질량이라는 킬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완전연소 반응식이 있으니까 반응식에 각각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수 곱하기 분자량을 해주시면 질량이 돼요. 만약에 내가 최적 S 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개수 곱하기 22.4 S 미터의 삼성이나 N 미터의 삼성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질량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최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공기 중에 차지하는 우리가 최적비, 질량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질소와 산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최적비라는 게 있고 질량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최적비로 계산했을 때는 질소는 79%. 그럼 질량비는 23.2%겠죠? 그럼 나머지는 산소가 되니까 100%가 돼야 돼. 따라서 산소가 최적비로는 21%. 그리고 질량비로는 20. 자, 여기서 질소는 질량비로 76.8%. 그럼 산소는 최적으로 23.2%.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산소량을 공기량으로 전환했을 때 이 값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산소량을 공기량으로 전환했을 때 최적비는 산소를 최적으로 계산된 값에서 0.2를 나눠주시면 되고, 반면에 산소를 질량으로 계산된 값에서는 산소의 질량비 0.232로 나눠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 14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14번. 옥탄이 완전 연소되는 경우에 공기 연료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질량비를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옥탄을 완전 연소 반응식을 세워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옥탄은 C가 8개고 H가 18개예요. 자, 산소하고 결합을 해야지 완전 연소가 되는 거죠. 그럼 C가 O2하고 결합하면 CO2, H가 O2하고 결합하면 H2O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탄소의 개수가 CO2 앞에 옵니다. H의 개수가 H2 앞에 오죠. 2분의 18은 9. 자, 그리고 이제 산소 계산합니다. 2개짜리가 8개, 16개, 1개짜리가 9개, 그럼 25개예요. 25가 O2 앞에 옵니다. 자, O2 2개짜리니까 2분의 25는 12.5개, 연료는 1개. 그럼 여러분들이
공연비를 질량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 산소의 개수 곱하기 산소의 분자량 곱하기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중량비로 나눠주죠. 질량비로. 그런 다음에 연료량, 연료의 개수 곱하기 연료의 분자량. 그러면 자 먼저 산소의 개수 12.5개, 산소의 분자량 32kg. 그럼 이 값은 산소를 질량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산소 질량 값을 공기량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질량비 0.232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리고 연료는 1개. 무조건 연료를 1개로 계산해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연료의 분자량. 그러면 C가 8개, H 연료 옥탄이 되는 분자량을 계산하면 탄소가 12짜리가 8개, 수소 1짜리가 18개, 그래서 114예요. 따라서 114kg을 나눠주면 15.12라는 값이 되겠죠. 만약에 이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때 최적으로 계산을 한다. S미터의 삼성 per S미터의 삼성이라는 최적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자, 산소의 개수 12.5개, 최적 22.4S미터의 삼성,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 0.1로 나눠주죠. 자, 그 다음 옥탄, 최적이니까 1개 곱하기 22.4S미터의 삼성. 그러면 실제로 보면 12.5 곱하기 1 나누기 0.21과 같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59.12가 최적비가 되는 거죠. 59.52? 제가 계산을 아마 59.5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질량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 15.12, 그리고 최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59.52. 그래서 실제로 이 값은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값을 같이 최적비와 질량비 두 가지로 공연비를 계산을 하실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